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기장군 일광 신도시에 지난 2월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아파트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깐깐한 점검을 거치고 이를 시정해야만 기장군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일광의 한 아파트 품질 검수 현장에 김현정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1298세대 입주가 시작되는 일광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축 시공과 전기 설비, 군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이 공동주택 품질 검수에 나섰습니다. 검수단은 조경에서부터 놀이터, 어린이집 등 현장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검수 대상은 기장군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한 모든 아파트와 1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등입니다. 설계 도면과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점검은 아파트 공정률 50%와 95%일 때 두 차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의원은 13,000세대의 일광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부산 지역 자치구군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파트가 품질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과 신도시 같은 든다 그러면은 그 예로 우리 기장군체 민원도 많았었고 또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됐었죠. 건설사들이 안이한 생각을 이제는 없어진다.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는 아파트, 하자가 없는 아파트. 기장군에서는 검수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사가 조치 결과가 반영됐는지 확인한 후 준공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광신도시 공동주택의 품질 검수 결과 모두 252건이 적발됐고 이 중 91%가 하자 보수와 예방에 해당됐습니다. 현재까지 5개 아파트에 대해서 품질 검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신규 아파트는 모두 이런 시스템을 거치도록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품질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 예정자들은 전문가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을 한 차례 더 거치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합니다. 저희 사전 점검을 했는데 솔직히 자기 집만 보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공용부였는데 이렇게 기장군에서 이렇게 협조하에 검침을 하니까 오히려 공용부가 뭐 챙겼던 것보다 한 번 더 챙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는 기장군을 시작으로 연제구와 강서구가 뒤이어 제정했고 부산시는 각 자치구군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최초 기장군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조례가 타 지역의 벤치마킹까지 되며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동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얼마 전 온천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온천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시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가동해 수생태계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온천천의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천천 일대입니다. 하천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산 하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다시 온천천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비가 안 왔다가 몇 개월 만에 온 초기 강우가 하수와 섞여서 넘치면서 그게 독극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공사를 하면서 하수를 옆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그게 기존 규모보다 작아서 과도하게 넘어서 공사 중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검은 오염 덩어리인 스컴이 물 위로 떠오르고 오염된 물에서 살 수 없게 된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15일부터 부산시는 비가 올 때 불특정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합니다. 물고기 폐사가 주로 발생하는 세병규 일원의 비점오염이 줄어 수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놓는 땜질식 대책으론 온천천의 자연형 하천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리에 대한 철학과 목표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구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 그리고 과도한 시설에 따른 과도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끊임없이 20년 동안 온천천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가 그냥 뭐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뭐 책임을 실어서 그냥 지자체한테 그냥 위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온천천에 일원화된 관리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천천 주변 환경 정비는 온천천이 지나는 금정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지자체가 그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제각각 하고 있고, 비점 오염원 관리, 동식물 서식처 관리, 수질 관리 역시 모두 각기 다른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를 끌어오는 유지용수 공급비에만 매년 7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온천천의 전반적인 관리 상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3개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구별로 관리 사업비라든지 뭐 정비비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뭐 12로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수, 하수를 분리해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분류식 하수 관로 공사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에나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이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2천만 원을 들여 온천천 통합관리를 추진했다가 적은 예산과 인력 탓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통합관리 매뉴얼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북항 재개발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여기에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초고층 LCT까지. 공통점은 주변과 단절, 구역 생활권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의 개발은 안 된다는 여론 형성과 함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지역은 낙후된 원도심과 연계해 상생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구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허탈감이 더 큽니다. 최근 북항 재개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 건립 허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레지던스 허가는 모두 3건, 4천여 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 허가한 D3구역 레지던스에 대해 동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곳에는 연면적 19만여 제곱미터의 용적률 999%, 지상 59층 건물이 건립돼 1,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항 재개발은 동구 지역에게 제2의 마린시티나 센텀시티가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의 주말 휴양시설 쉼터로 전락할 우려가.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고급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산시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고급 주거 용도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립을 피하고자 이제 부산시가 결국에는 사업자 측을 위해서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희는 특혜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부산시는 주택이 아닌 만큼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거용 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문제라며 이후 관리 문제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시가 공문을 통해 레지던스 추가 허가를 공개하자
동구청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마저 사실상 고급 주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며 생활 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추가 허가를 내면서 스스로 논란과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1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 21개 대학이 실험과 실습 위주의 부분 비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대학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등굣길에서부터 대학 곳곳의 건물과 강의실 등의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등굣길. 마스크를 낀 학생들이 1m씩 거리를 두고 줄을 서서 발열 체크를 받습니다. 발열 측정 확인 스티커를 부착한 학생만 캠퍼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학교 순환버스에서도 창문을 열고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동의대학교는 11일부터 실습과 실기 등 538개 강좌의 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전 교직원들이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비상근무제를 편성해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비상 대기를 하면서 캠퍼스가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제대로 밟지 못했던 학생들은 부분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합니다. 조금 다시 위험해지긴 하겠지만 생활 방역을 열심히 한다면 그 학교 생활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했었는데 방역도 하고 여론도 체크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안심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캠퍼스 생활 좀 많이 누리고 싶어요. 건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식당에도 거리두기 배치를 하는가 하면 강의 또한 분반을 하고 시간차를 두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할 때보다 어쨌든 학생들이랑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 반에 20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거리 두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주차 정도에는 10명씩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부산여대와 해양대를 제외하고 부산 지역 21곳의 대학이 이처럼 부분 대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1개 대학교에서 부분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각 학교에서 준비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오랜 공백을 깨고 일부 대학의 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의 철저한 예방과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도 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이르면 6월 말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부산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대가 6개월 앞당겨지게 되는 건데요. 학교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 예산이 활용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 학비, 고3 급식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1 학비 지원과 고3 급식비 지원에 각각 140억 원, 70억 원을 편성해 부산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에 필요한 총 예산 517억 원은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예비비, 기존에 편성된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미사용된 불용 예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 끝에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급식 꾸러미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따로 없고 또 그런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꾸러미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과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재난지원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개최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그래서 절차상의 타당성은 확보하고 지급의 적기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초중고교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비 155억 원, 도서 구입비 57억 원 등 학생 지원 예산 333억여 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운전자분들 이제 부산 시내도로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12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와 중상자 발생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이 12일 0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건데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이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 조정한 뒤 최근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27만여 건이 적발돼 계고장이 발부됐고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6천여 건. 하지만 정책이 적용된 2019년부터 같은 기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상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발생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 사망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고와 중상자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오늘 이후에는 그와 비슷한 추세로 사망사고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초과할 경우 3만 원, 20에서 40km까지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연내 안전속도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200여 대를 운영하고 속도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 장비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에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코로나19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제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생활로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멋진 풍광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랜선 투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 바다와 숲과 어우러진 월출을 감상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달맞이 언덕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달맞이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 해 평균 260여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로운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해는 투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갤러리 미술 작품을 작가분이나 이제 큐레이터 분들에게 직접 이제 설명을 듣는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달맞이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자 개그우먼 안소미, 박소영 씨가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와 주요 관광지 곳곳을 누비며 제작된 영상은 모두 4편으로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갤러리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합니다.
평소에 오는 관람객 숫자보다 거의 한 8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갤러리 랜선 투어로 인해서 조금 침체됐던 어떤 갤러리들이 좀 활성화되고 갤러리나 또 미술관을 갈 수 있겠다. 또 이런 마음들이 또 다시 동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주민들에게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을 통한 문화로운 시간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작은 휴식을 안겨주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과 규제 혁신 등 4대 분야 15개 과제에 1조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만기 상환 연장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한상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도 확충합니다. 이 밖에도 신발 산업과 섬유 소재 업종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앞으로 당분간 운행 중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창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부산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창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말의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교통공사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현재 부산은 서울, 대구처럼 지하철 혼잡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따르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시내 공공도서관 14곳의 열람실 개방일을 당초 19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임시 휴관 중이던 공공도서관을 12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일부 자료실을 개방해 자료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하고 있고 2단계로 19일부터 전체 자료실과 일부 열람실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를 고려해 개방 일정을 26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방하더라도 좌석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이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35%는 식생활에, 19%가 보건, 의료에, 13%는 쇼핑과 유통, 8.7%는 교육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 사용액 882억 원 중 242억 원이 치과와 피부과에 쓰였고 교육비 결제액 392억 원 중 136억 원은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습니다. 경실련은 또 전체 결제 건수의 3분의 2 이상이 50만 원을 넘어서는 고액 결제로 나타났다며 고액 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사용되면서 원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도 복례산에 길이 6.5km의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영도군은 영도의 중심이자 부산의 도심과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복례산의 이점을 살려 주요 거점을 정비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해 복례산으로 갈 수 있는 거점 3곳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노약자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장의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산책길을 주제로 3가지 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됩니다. 부산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주 감소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가 12일 발표한 녹산, 신평장림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53%가 수주 감소와 계약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품 수급과 납품 지역 피해가 24%, 대금 회수 지연도 7.3%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전력을 쏟아온 부산의료원이 적자 폭의 증가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 의료 서비스 업무가 중단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부산의료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부산의료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 환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좀 심각한 폭으로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재정의 손실 규모는 정확히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2020년 3월 한 달간 의료원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억 원이 줄었고요. 네, 네. 4월은 5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예.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네네. 의료원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부산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의 건강마저 흔들 수 있는 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서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병상 이용률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이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외부 시민들에게는 감염병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발길을 끊었죠. 네. 그러다 보니 병원의 수익이라는 것이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로 이루어지는데 예. 입원 환자 내보냈고 외래 환자 끊기니까 예.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네,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지금 심각한 네.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공공병원입니다. 아무래도 공공병원의 특성상 적자 운영이 조금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자 폭이 좀 심각하게 극대화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정된 그 이유가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원인이라면 지정이 되면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을 다 내보낸 것이 첫째 원인일 테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전담병원이라고 지정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아시고 아무래도 전담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는 좀 불편하니까 아예 기피를 하는 현상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졌죠. 네, 그러니까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방문이 병원의 수익 구조를 결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입원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내보내게 돼버렸고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없어지게 되다 보니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뭐 융자 지원 확대라든지 손실 보상 지급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렇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좀 지원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원 정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난 4월 9일 날 3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차원의 대책은 아직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정부도 이런 대안을 내놓은 만큼 부산시 차원에서도 좀 발빠르게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중앙에서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대책과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네네. 언제까지나 중앙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 좀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뭐 재정적 지원도 좀 필수적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공공의료원은 수익 창출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에 따라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공의료 결손금 명목으로 매년 50억 원을 부산의료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뭐 아주 특부적이죠. 네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큰 폭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부산시에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부산의료원장 역시 자구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부산시 오거돈 시장님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시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또 부산의료원 원장님도 아직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래저래 좀 깝깝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기서 전화 연결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병선 부산광역시 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8일이었죠. 부산시가 신속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중대본에서 지원 시기를 앞당기고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과 전화 연결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장 안병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 수익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산의료원 수익 악화에 대해서 아마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지난 2월 21일 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안에 시설들의 입원 환자들을 모두 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나면서 이 병원 전체를 감염병 환자를 보기 위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동안에 감염병 환자 보느라 우리 부산의료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또 수익까지 악화돼서 본인들이 월급이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걱정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의료원의 수익 악화의 문제는 의료원의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이 모두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료원의 상황이 좀 심각한 만큼 부산시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자구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 5월 8일 날 저희가 중대본 회의라고 해서 국무총리를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부산시 권한대행께서 부산의료원 수익 악화와 관련하여서 이게 이제 부산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의 문제이니까 수익 악화와 관련해서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셨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을 좀 현실에 맞게 해달라. 지금은 너무 손실보상을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손실보다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해달라라고 두 가지 요구를 했고 네. 이 요구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부분들이 곧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의 문제는 부산의료원이 이제 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성금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네. 이 모금회에 모여진 성금 일부를 저희 부산의료원에 보호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료 물품을 사는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앞으로도 부산의료원에 시민들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부산의료원들이 부산 시민들이 모두 지켜나가는 의료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 보상이 좀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산 의료원을 도울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일반 진료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 5월 6일 날부터 이제 부산 의료원의 시설 중에 일부를 이제 정상 운영해도 된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이제 그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105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병상 한 300여 병상을 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5월 11일부터는 외래 진료 그리고 입원 치료 또한 건강 검진이 모두 정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부산의료원 이제 정상적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그 부산 의료원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의료원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수익이 악화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 의료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는 것이 부산 의료원을 많이 아껴 주시는 거고 성원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건강 검진을 하시거나 진료를 받으실 일이 있을 때 부산 의료원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과 부산 의료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제 부산 의료원이 처해진 현실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부산 의료원을 부산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아진 성금의 일부를 부산시 의료원에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뭐 시에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니 네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부산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모색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좀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요. 부산 의료원이 조금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은 아마 부산시가 어떻게 조금 지원을 하느냐,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 의료원 사례를 통해서도 좀 적자로 인한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이고 좀 중점을 두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의료원이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부산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네.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의료원을 이용하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네. 부산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사실상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우리 부산시와 시의회가 협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부산의료원이 현재 뭐 일반 진료 정상화에 들어가면서 300병상 정도는 일반 진료에 또 쓰인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민들도 믿고 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 것은 뭐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또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또다시 터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뭐 이전에는 메르스나 뭐 사스 같은 병도 있었고요. 유행병이 또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련되어야 되죠.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발생 이후에도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네네.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도 그때 못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재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앞으로의 대응은 공공의료 개선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관리보다는 의료 개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5월 중에 간담회를 한번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공공의료 개선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나중에 혹시나 또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또 중점을 두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부산의료원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적자이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이제 인건비 지급마다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도 사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시에서 대처 방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부터 조금 전에 안병성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못지않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이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나 뭐 대책이나 개선 사항들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의료진의 뭐 처우 개선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나왔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좀 장기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부산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는 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부산시 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좀 바쁘게 일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거기에 우리도 시의회도 힘을 합해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공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알고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산의료원 그리고 부산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많은 지원 방안들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부산시 부산의료원이 이제 다시 정상적인 일반 진료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많은 발걸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